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을 혼자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제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표라는 직함 때문인지 원래부터 좋은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재의 안정된 삶을 살아오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함부로 다루던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존재는 이야기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많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제게는 학생 시절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학업이 힘들어도 명문대에 가는 것만이 가족을 위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다니거나 문제집을 살 수 없을 때 담임 선생님의 도움이나 친구의 지원으로 밤새 공부하곤 했습니다. 이제 다 알지만 그때까지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며 부모님의 힘들고 고담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죠. 문제집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냥 말하라니까. 얼마야?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당장 가서 사. 그리고 얼른 자. 괜찮아. 어차피 한 권 사서 풀고 나면 다 버리는 거야. 돈만 아깝지. 그렇게 공부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입안에서 1, 2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대학 입시 상담하면서 대학의 저에게는 사치라는 걸 알게 됐죠. 4년이란 시간 동안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 빚만 쥐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께 미안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4년이라는 시간이 40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고 그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빵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일하는 걸 보더니 똘똘하게 잘하는 것 같다면서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인사도 받는 등 많은 등 하던 사모님 뜻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꽤 잘했던 모양이더라고. 좋은 대학하고도 남았을 수재가 우리 공장에 와서 꾸준히 일 다 하고 어린 친구가 정말 대단하네. 우리 아들은 과외를 그렇게 시켰는데도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고.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봄 쓰는 일에 적응되면 나중에 머리 쓰고 싶어도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 다음 주부턴 사무실에 와서 일하면 돼.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제게는 학생 시절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학업이 힘들어도 명문대에 가는 것만이 가족을 위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다니거나 문제집을 살 수 없을 때 담임 선생님의 도움이나 친구의 지원으로 밤새 공부하곤 했습니다. 이제 다 알지만 그때까지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며 부모님의 힘들고 고담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죠. 여기가 자리야.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민첩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곧 시작하는 사업도 많이 도와줘요. 옆에서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주말에 우리 둘째 과외 좀 해줄래요? 사실 공장에서는 생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게 꽤나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놀라울 지경인데 사모님은 저에게 과외까지 맡길 생각을 하다니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도 알고 계시면 동정이랍시고 그런다 쳐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사모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일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 전교 1등도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냥 나처럼 살지 말라고. 저는 바로 이어진 사모님의 말에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 보여서 그래요? 꼭 어릴 때나 보는 것 같아서. 난 솔직히 전교 1등 한 번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좋은 대학만 가면 우리 집 형편 좋아지는 줄 알고 공부만 했는데. 아이 참, 웃긴 게 공부도 집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던 걸 너무 늦게 알았지? 누가 나한테 빨리 말해줬으면 코피 터지게 공부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우리 집은 그만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나온 거예요.
누구라도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살 수 있었으니까. 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 만난 게 공장이었거든. 초반에 고생은 좀 했어도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 어떤 건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지 못한 거 애들 키운답시고 집에만 있느라고 뭐라도 하나 배워놓을 걸 그랬다 싶은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사실 남편도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 공장 운영하다 3번 망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걸 하나 관리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나 싶은 거야. 내 눈엔 계산 딱 서는데. 남편이 그때 그러더라고. 당신이 배웠으면 나보다 더 사업 잘했겠다고 와. 그럼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직원들이 사모님 오니까 불편해하니까 어느새 감시하는 사람이 돼버려서 힘들지. 그러니까 젊을 때 어깨 너머로든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요. 여기 있는 동안 그래요? 내가 그러라고 사무실에 옮겨준 거니까? 이 시간 절대 아깝게 쓰지 말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대학 가고 싶은 마음 힘들게요. 접어서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몸보다는 마음이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늘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 공장을 배울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열심히 할게요. 주신 기회를 잊지 않을게요. 사모님 덕분에 공장을 대학처럼 다니게 되었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죠.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사회로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버벅거리기만 했던 문서 작업도 공부하듯이 따라잡고 꼼꼼히 모르는 것도 해나갔습니다. 사모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대리로 일하던 남편은 누구보다 잘 챙겨줬고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남편이 차려입는 정갈한 옷이나 타는 차를 보면서 부잣집에서 자란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눈치를 보며 조마조마하기만 했죠. 하지만 정말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집안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비교당당하며 고생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오해한 채로 있었지만 나는 말하고 싶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이랑 차 때문에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겠지. 아, 아니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서 남긴 재산이야. 그게 다예. 나도 모르게 긁어서 걱정스러웠어. 남편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피하다 보니 서로 집안 이야기를 제대로 나눌 시간이 없었단 걸 늦게 깨달았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 내 잘못이야. 일부러 결혼 가족 이야기를 피한 게 내 잘못이었어. 괜히 비참해 보일까봐, 내 수준이 심하게 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섬뜩했나봐. 미안해. 너무 오해하고 있었네. 내가 너무 오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안해. 내일 회사에서 잘 만나고 있다고 말했더니 부잣집 도련님이라 오해해버린 거지? 오해를 해소한 후에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 결혼 준비로 두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어색했지만 서로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 아주버님이 동업하셔서 그런지 형님들 사이가 친해 보였어. 아, 저희 남편님이 드디어 결혼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는군요. 제가 영원히 독신으로 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택이 좋네요. 동종한테 만난 것도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편안하고 잘 지내주세요. 아, 형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아, 형님 만나자마자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오늘 여기 만난 이유가 있잖아요. 술은 나중에 하고 먼저 이야기하죠.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해.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죠. 두 형님 옆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나올까 궁금했어요. 우리 가족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로 우리가 집안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네.
그런 건 알겠지만 말도 많고 꼰대들이 많잖아요. 안 웃으면 안 돼요?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제가 결혼식을 기억 못해요. 머리핀을 뺄 때 아침이 없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남의 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다 해본 사람만 공감 가능한 이야기지? 동생들은 아직 모르겠지? 첫 번째 말이 중요해요. 사업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 함께 어울려 살아왔거든. 결혼도 겨우 얼마 안 된 유부인이 반씩 나눠 가지고 살았지? 근데 어쩌다 보니 남편 결혼 자금으로 남겨둔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 이건 두 집 모두 영혼을 건지고 결혼 비용을 형이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은 게 왜 문제였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 형이 나눠 소정의 금액만 결혼 자금으로 남겨둔 것 같았는데 그걸 이미 먹고 될 듯 했어. 근데 약간 꼬였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남편도 갑자기 창고를 고쳐야 하다니까 천천히 채워나가기로 했어. 다서가 별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좋겠는데 다서가 원한다면 좋겠어. 서로 사이가 좋고 환영할 만하니까? 아니, 고마워. 다서는 나도 다서의 얼굴 보고 다시 평안해졌어. 사람 얼굴이 시원하면 마음도 넓어지는 건가? 막내들 떠들썩해서 반갑고 환영해. 좋아, 좋아. 이제 술도 마시면서 편하게. 마실래요? 우리 짠해요. 그래도 결혼식은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걱정 없이 결혼을 준비할 여력이 있진 않지만 남편 집안에서 많이 해오리란 기대도 안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둘 힘으로 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두 형님이 한 말을 크게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난 이렇게 결혼을 넘길 생각은 없어서 두 형님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버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결혼식을 막아야 할 것 같았어요. 형님이 내 학벌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돈 때문이겠네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동서가 날개가 좋지만 하객들이 공장 사람들 뿐이라 결혼식 분위기가 좋지 않겠어요. 동서 축의금도 많지 않을 텐데 예식장 비용을 감당 못해. 그 사람들은 3만 원도 못 내요. 그리고 대학 안 간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나요? 대학 동기들이 결혼식에 많이 오니까 하는 소리지. 동서는 다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부모님은 학력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까지는 나오셨고 하객들을 보면 집안 수준이 나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요. 참고로 나랑 둘째 동서는 태학원까지 나왔어요. 우린 태학원 친구들까지 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 동서도 그 얘기는 들었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하나, 대답을 끝까지 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피하면 제가 그 부분이 약점이라는 걸 알고 계속 찌르는 것 같아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기로 했어요.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내게 답해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중졸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못 갔는데 그래도 여태 저희를 잘 키워주시고 열심히 산 분들이에요. 인생에서 누구보다 배울 게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춤줄, 어머, 처음 봐. 중전은 첫째 형님이 놀라서 젓가락까지 내려놓고 눈이 휘둥그려져서 물었다. 둘째 형님도 같이 따라하며 자기 입까지 막았어요. 전 순간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 두 사람에겐 그게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잊어버리지 마. 나의 결혼은 운명이지만 사랑인걸. 100% 부모님이 반대할 거야. 부모님도 일자 무식해도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 아들 얻듯이 나도 대학 나와서 일한 것도 없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학벌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형님도 시부모님을 끌어오려고 했지만 나는 반대했어. 부모님도 너무나 대하셨는데 나도 그들 같이 대하려고 노력해. 그러한 말씀은 경험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동일한 것인 줄 아셨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저렴한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것부터가 다르다는 것.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마 살아가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형님, 무엇을 하시나요?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받으시면서 제게 힘이 가득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던데 대학원을 나온 사람으로서는 그런 감각도 없다니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신다면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머, 내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말이 안 통하네요. 팔자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마구마구 말하네요. 저는 형님이라는 분이 남겨두러 가겠습니다. 예에 바르게 인사드렸으니 됐죠. 형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딜 가신다고요? 돈이 없다는 말로 당신과의 대화를 시작한 의도가 아니었다는데요. 이미 대화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버버하며 사람들을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학력을 핑계 삼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힘들게 살면서도 전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셨거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얼굴을 가라앉히기 위해 자기 계획을 세웠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사모님 댁에 갔는데 수업이 끝나고 거실로 부르셔서 돈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받아, 우리 가족끼리 결혼한다는 소식이야. 인사를 해야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얼마나 받았는데요. 더 못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댁으로부터 돈을 받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사모님은 무시하셨어요. 이런, 제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진짜 사람 가증스러운 것들 중 한 명은 내 인격주의 슈퍼들이야. 결혼식을 무시한 거야? 이 짠순이가 자기 소비에 소비하는 돈이 아깝다고 결혼식까지 팔아버린다면 어쩌자는 거야. 말씀드리니 너와 나의 시간은 얼마나 지났니? 날마다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몇 번인데 내가 내 딸 같은 존재니까. 아이야, 엄마라면 딸 결혼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해도 자주 놀러 오네. 주말에 너 오는 거 즐거워했는데 허전한 마음이라니? 어떻게 하지? 공장에도 자주 와. 나도 사모님 밥 먹으러 자주 놀러 올게. 사모님 입을 꾹 다물고 울 것 같아서 말을 아껴서 말이야. 나도 엄마처럼 느껴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받아줄게. 남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날 두 형님과의 일을 남편에게 말하고 적당히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진짜 그날 밥상 없고 싶은데 겨우 참고 나왔어. 미안하다고 할 사람이 누군가.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까지 욕할 생각을 해. 우리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분이야? 학력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래도 참아줘서 고마워. 형수가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당신한테 그랬다는 게 놀랍다. 둘 다 욕심 많은 건 알지만 도움 안 받고 결혼 준비를 잘한 것 같아. 시부모님도 힘들어한다면서 반대할 것 같다고. 결혼식만 넘기면 앞으로 안 볼 거야. 당신도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그날 너무 다 보여서 더 얽히고 싶지 않아? 알겠어요. 만약 연락이 오면 만나자고 하더라도 결코 내가 없이 만나지 말아주세요. 그날의 사건들을 말로나 마음으로 간직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두 형님은 결혼식 날까지도 뒤편에서 팔뚝을 낀 채로 앉아 입을 다문 채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아래로 쳐다보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들의 불쾌한 표정만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곧 들릴 것 같았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오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날 우리 둘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회사로 돌아온 후에는
마음이 가라앉은 기분을 느꼈어요. 아니,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무실은 너무나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산속의 짐승이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모조리 다 털고 가버렸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팀 팀장님께 물어보니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 대체 어떤 일이죠? 어제까지 잘 되어 있던 공정이 왜 이래? 개발팀 황대리 씨 알아요. 그 사람이 내년에 출시할 제품을 업체에 팔아먹었대요. 그 녀석은 겁도 없이 쑥 들어서 내가 다리 몇 개 건너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2배 연봉을 주겠다는 말에 믿어서 이직해봤자 얼마 다니지도 못해. 사장님이요, 사모님도 아시죠? 오전에 사장님이 그 소식 듣고는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직원들 모두 일찍 가라고 집에 보내더라고요. 아휴, 손해가 얼마든 그게 문제겠죠. 며칠 문을 닫고 제대로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사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공장 문을 닫으면 직원들 밥줄이 끊기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까지 과감한 선택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도울 일이 있는지, 모든 일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사모님이 저희를 기다려주신 듯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사장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셨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으니까. 공장 문이 닫혀 있어서 온 건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새끼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어서. 아, 확실히 잡으려고 잠시 문을 닫은 것뿐이야. 내가 다 하는 건 몰라도 인덕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황대리 말고 다른 직원 하나가 또 다른 업체의 정보를 빼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걔들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지. 그 어느 사장이 겁도 없이 다녔는지 1년도 안 된 직원한테 그런 소리를 다 보여줘. 사장님, 저희 간 떨어진 줄 알았잖아요. 아, 땀을 얼마나 흘려든지. 그리고 사모님은 한쪽에 앉으셨고 이야기를 이어주셨어요. 그때 당신 물러나야 할 때가 온다고 하시더니 이빨 빠진 호랑이 사장 하나도 무서운 게 없으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적임자가 나타나면 얼른 부탁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신이 뒤통수를 맞고 문을 닫을 거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사장님이 했던 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제대로 적임자를 찾은 것 같은데 내가 몰랐을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너는 어린아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갑자기 남편이 사모님 옆으로 자리를 옮기며 세 사람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왜 나만 아는 거야? 다들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주말에도 집에서 혼자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빵 냄새가 지겹다고 해도 신제품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야. 너의 오랜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아. 이번에는 내가 갈고 닦았던 것들을 보여줄 차례야. 누군가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 그늘에서 살고 결혼 후에는 남편 그늘에서 산다고 말하지. 그런데 요즘은 그게 다 틀렸어.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대표 자리에 앉을 자격은 내게도 있는 거야? 너도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산까지 다 아는 능력을 가졌는데 누가 그러는 것을 믿지 말고 이제 내가 하면 돼. 나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결정해야 해.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걸 다시 무언가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 예전에 제자리를 놔주면서 제 사무실로 옮겨졌던 사모님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맛보게 됐어. 두려움을 이기고 대표 자리에 오른 것은 정말 끝내주는 경험이었어. 일하는 동료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함께 의견을 내고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사모님이 말한 대로 남편 사장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어. 그저 열심히 노력해왔죠. 그러던 중 남편이 나에게 한 제안을 말했어요. 여보,
신제품의 포장 계획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데 형사업이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서로 상황을 알고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우리가 가진 땅과 차를 팔려 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우리 사업을 형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다만 당신이 기쁘지 않다면 그만두도록 하지. 하지만 형제 둘이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 위험 상황이 닥치면 어느 쪽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 걱정돼. 당신이 막연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형제 사이가 조금 아쉬울 뿐이야. 왜 좋은 당신과 형제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할 때가 오면 같이 생각해보자. 미리 이야기하다 실망하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돼. 원래 하던 업체와의 협조를 구하고 모든 사항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정말 고마워. 이제 더 숨이 푹푹 쉬겠다. 두 사람은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어느 날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없던 형님과의 연락에 달력을 확인해보니 시부모의 기일이 다가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때때로는 동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죠. 아니요, 제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해요. 시간을 알려주시면 바로 갈게요. 사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촌이 되면 틀림없이 삶도 바뀌어 갑니다. 누가 뭐라 할지 몰라도 우리 아이는 혼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태화강까지 나오신 분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시키나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 아까워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사업이 힘들어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공정의 신제품을 준비할 때 두 분께 맡겨보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도와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직원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큰 결정을 내리려면 권한이 필요할 텐데요. 그 권한이 생겼다면 마침내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갑자기 명함을 건네며 물기를 닦았습니다. 형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도우려 했지만 형님이 명함을 보자마자 웃더군요. 설정 화이팅. 그렇게 웃어도 되나 모르겠다 동서. 자리를 사라 하고 회사를 아는 동서. 진짜 재밌어. 공장에서 빵 뜨다가 팔아. 제가 대표라니까 안 믿어? 왜 웃어? 아무튼 거기는 뭐 아무한테나 대표라고 하거나 동서 이름을 대표로 바꾼 건가? 정말 웃기다. 눈물이 날 것 같아. 동서, 우리까지 이럴 필요 없어. 동서, 좀 뻔하게 하는데 이런 거 속을 줄 알아?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사장님 공장을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볼 것 같아서 작은 규모이긴 한데 새 회사를 차렸어. 지금 신제품 준비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아. 손에 뒤집개를 들고 있던 형제가 제 명함을 기름질까 펼쳐놓은 신문지를 던질 것 같아. 난 그때 말을 걸기 전에는 그냥 없다고 했어. 그래, 대학도 안 나온 우리 동생이 회사를 차렸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용기 있는 건가? 그래도 집에서 택배 하나 보내면 대표님이라고 해. 웃겨 죽겠어. 정말. 아, 왜 구멍가게도 어디 써서 넣을 때는 있어 보이게 자영업이라고 하잖아. 아이고, 대학은 다시 못 가니까 대표라도 해보시려고 하는 발상은 참 신하다. 동서는 쓰레기만 만들고 형님은 어디에 버렸나요? 같이 버리게 주세요. 다음 형님은 나를 짝짝 찍으며 쓰레기통에 내 명함까지 버리더군요. 그 순간 나는 자존심이 상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대표 명함을 드린 것은 두 분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가오. 오늘 일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단한 대표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모두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며 최신을 지키며 살아가야겠죠. 이제 최신을 지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부리지 말고 돈을 빌리지 않을 생각이니 예측이 끝인다. 우리는 망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형님이 최신을 계속 지켜주시는지 몸을 지킨다고 고백한 지 다시 말하기 얼마 뒤 있습니다. 태도가 180도 변해 나타난 형님이랑 그 뒤를 따라온 아주버님을 공장에서 마주쳤습니다. 형님이 발이 4개나 더 붙은 듯이 빠르게 다가와서 갑자기 남편을 찾으시느라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안 돼요? 서방님이 나와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서방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김 과장님 사무실에 계시니 만나고 가시라고요. 형님이라는 분이 계속 뒤를 따라오는 직원들에게 서방의 부재를 알린 순간 형님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대표님, 이 제 10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여기 대표가 맞습니까? 서방의 권한이 없다고 동서와 얘기하라고 했던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형님은 다른 사람이 된 듯 표정을 변하셨어요. 동사야, 그날 너한테 틀림없이 실수했었네. 넌 진짜 대표인 줄 알지 못했니? 서방님이 자기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동서와 대화하라 했는데 난 그때 너무 놀라서 그랬겠네. 절대로 믿지 않은 게 아니야? 동서야, 내가 너를 믿었어. 진짜로 그랬어. 큰 형님, 믿음으로 봐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까. 동서, 나는 진짜로 믿었어. 큰일이 생기면 우리 회사가 위기일 수 있다는 걸 알아? 갑자기 사건이 여러 개 취소되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래.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길거리에 나가 있을지 모르게 될지도 몰라. 아니, 우리 직원들도 있잖아. 어린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잘 자라 안 기회를 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거라고요. 동서, 제 명언을 갈기갈기 찢는 이들은 믿으세요. 둘째 형제는 눈치를 보며 앞으로 다가와 양손을 비비며 살아보겠다는 듯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첫째 형제도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 동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사장님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 동서를 용서해주세요. 나는 여태 동서를 위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저 눈치만 봤었어요. 둘째 동생, 왜 자신을 나쁘게 생각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되 동서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바꿔주세요. 동서를 부르지 마세요. 여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으로 부르세요.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날을 넘기는 걸로 해주세요. 아, 근데 학벌을 중요시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학교 출신이 손에 꼽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인성과 품격에서 빛을 발하는 분들이십니다. 왜 동일한 사람들을 곱씹고 살아가는 걸까요? 최신 머리 없이 살아간다면 대학원 출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내 얘기였어요. 난 기억을 못하는데. 요점은 모두 형님들이죠. 왜 그런지 이유예요. 그날 형님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됐잖아요. 얘야, 명함 찢어져 버린 건 너잖아. 난 그 정도는 안 했다. 동서도 기억하지? 둘 다 똑같아요. 나 처음 봤을 때부터 학벌로 사람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중졸이라고 무시했죠. 그래서 대학원까지 나온 잘난 당신들은 왜 대학 안 나온 제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는데. 당신들 입으로 그랬잖아. 난 당신들 밑에 있는 거라고 위치까지 정해주더니. 왜 갑자기 형님은 제 발에 머리를 묶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던 남편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달려와서 말리다가 그만 말리더라고요. 누가 미치야. 내가 동서 미치지. 내가 이제부터 동서 미치야. 그래요. 그럼 저의 밑에서 일이라도 하시게요. 아니, 아주버님, 사업이 그렇게 힘들면 학벌 좋은 형님들이라도 나서서 일해야죠. 일자리 필요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제가 아주 잡생각 싹 잊을 정도로 일 시켜 드릴 테니까. 동서 대표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 동서가 시키면 나와서 일할게. 언제든지 비켜요.
노시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잡혀서 추잡하게 끌려나갈래요.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아주버님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독하고 못됐다고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분은 아무 잘못 없지만 형님들 버릇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저와 같이 문맹인 사람은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도 그에 맞춰 행동하려고요. 예의를 갖추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자 해도 이미 지나간 학력 때문에 다 가려질 게 분명해서요. 이번 기회에는 학력이 제게 말씀해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제게 가리게 하는 우선순위일 수도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인생에서 득실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제 마음을 바로 보는 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제 삶과 용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형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공장에서 일할 용기를 못 내렸나 봐요. 이력서를 100군데나 넘게 보냈다고 하던데 경험이 없는 두 형제를 받아줄 곳은 없었나 봐요. 2주 정도가 지나서 공장에 찾아왔다던데 제일 무서운 반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을 보냈어요. 제대로 일해라. 학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회 경험이나 끈기가 없고 손도 느리다 빈성도 그렇게 생겼어. 쟤 아니면 받아줄 곳 없다는 거 확인해봤잖아요. 성실하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대답 제대로 안 해요. 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형님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던 공장 세상에서 자신들 위치가 어떤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소리를 아무렇게나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의 무게만 느꼈지. 이런 속 시원함을 선사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 사장 사모님도 잊지 않고 찾아뵙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복수가 속 시원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꼭 그에 맞게 행동하시고 말로나마 사이다를 시원하게 날려주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